인사청문회에서는 이제 후보자의 도덕성과 또 정책 능력을 자질을 점검하는 것이 주요 과제인데요. 이번에 보면 연임을 해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도덕성 문제에 대한 시비는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는 적절한 그런 후보자다 이런 평가가 내려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책적인 측면에 대한 문제를 좀 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개혁위원회 전문위원 겸 대변인도 했었고 2004년도에 문방위를 했고 2014년도에 미방위 간사를 하고 세 번째 지금 이상임위로 왔는데 예. 와서 여러 데이터를 쭉 점검해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 4, 5년의 방송시장, 방송산업의 매출 현황표들을 쭉 점검해 보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상파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매출 영업 손익이 2017년도에 총 364억, 2018년도에 2233억, 2019년도에 2140억. 이건 지상파 방송을 다 합한 겁니다. EBS까지 지역사까지. 네. SO를 점검해 보니까 SO도 계속 영업이익이 하향되고 있어서요. 2018년 대비 2019년도의 영업손익이 705억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IPTV가 잘 나가다가 2018년도에 1조 8,795억에서 1조 5,580억, 아직은 흑자입니다만 감소폭이 3,215억이나 될 정도로 전체적인 플랫폼들이 영업이익률들이 심각하게 적자 상태이거나 급격하게 급락하고 있는 상황들, 이 최근 4, 5년 사이에 대표적인 그런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좀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매체간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아젠다가 있는데요. 매체간 균형 발전이라는 아젠다를 2000년도 통합방송법에 담을 때는 지상파가 한 해에 1,000억 이상씩 흑자를 볼 때라 지상파의 기득권을 좀 강제하면서 공영성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매체들을 신설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게 목표였습니다. 예. 그 결과로 지금의 케이블 TV나 IPTV, 위성방송 같은 것들이 신설되고 여기를 키워주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도움을 준 거죠. 비대칭적 규제도 해주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2020년 지금 상황을 보면 이 매체 간 균형 발전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위기는 지상파에서 발생하고요. SO도 지금 통신사에게 M&A 된 데를 빼면 나머지는 거의 생존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체 간 균형 발전 정책의 주안점이 뉴 미디어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쭉 가던 것을 지금은 턴해서 지상파 쪽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지상파의 예. 손익 구조를 보면 SBS까지 포함해서 사실상 생존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예. 한 해에 700억씩 적자가 나는 회사가 어떻게 지금 땅 팔아가지고 메꾸고 있는데 언제까지 땅 팔아서 영업 손익을 하겠습니까? 근데 잘 아시겠지만 기관 방송들이 공영 방송들이 이렇게 무너져 가서야 프로그램 생산 기지로서의 존재 가치, 또 공적인 프로그램의 품질 문제 등 해서 결과적으로는 시청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불문가지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이 정부의 핵심 정책, 방송 정책의 핵심 아젠다의 첫 번째 아젠다는 지금 몰락하고 있는 지상파와 SO 등 새로 이 기존의 우리 방송 시장을 견인해 왔던 이 시스템들에 대한 새로운 공적 재원 배분 구조를 전환시킬 때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볼 땐 40년간 동결되어 있던 KBS 수신료를 인상을 적절한 규모로 해야 할 때가 왔다. 예. 그리고 이 KBS 수신료 인상으로 인해서 여유가 생긴 방송 광고의 여유분들을 타 방송 매체로 이전시키는 이런 시장의 선순환을 만들지 않고서는 지금 이 지상파의 위기를 극복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해진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재원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우리가 지상파의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규제, 그러니까 재원 구조의 흐름을 바꿔놓지 않고서는 이게 단순히 KBS, MBC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기존의 SO나 IPTV 방송산업 전체의 사슬 구조가 이제 OTT 서비스와 모바일로 다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광고 시장이 도저히
지상파가 무너지고 SO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다른 매체로 연속적으로 무너지는 현상이 앞으로 10년 내에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 지금 뭐 저는 오히려 개별 방송사의 뉴스가 어떻고 이런 얘기는 좀 한가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이 방송 산업의 이 전체적인 흐름이 전체적으로 넷플릭스나 이런 OTT 서비스로 다 넘어가 버렸을 때 과연 국내 방송 산업들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수신료 인상, 그 다음에 지상파의 중간 광고 신설 등 그동안 머뭇거려왔던 눈치 보면서 머뭇거렸던 이슈들을 꺼내야 된다고 보고요. 이 문제에 대한 산업계 전체의 토론과 새로운 딜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현재 몇 가지 광고를 비롯한 규제 완화만 가지고는 현재 어려움을 해소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근본적으로 그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를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봅니다. 제가 2004년도에도 주장했었고, 2005년도에도 주장했었고, 2014년도 야당일 때도 주장했습니다. KBS 수신료를 40년씩 묶어놓을 수는 없다. 예. 적절한 규모로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인상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KBS의 광고를 줄여주면 그 광고를 줄여준 액수만큼 타 방송사의 광고 견인 효과들이 생기고 그것이 물처럼 흘러가서 SO, PP 또 콘텐츠 제작하는 독립 제작사까지 넘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줘야만 이 방송산업이 유지되고 존재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이 문제를 좀 전적으로 논의하지 않으면 지금 방송사 다 무너진 다음에 뉴스가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시 재임명되시면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영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